지금 집 사려고 대출 알아보고 계신 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인생이 박살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매수자 매도자를 직접 상담해온 사람이 단언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다들 던지고 도망가는 진짜 공포의 하락장이 옵니다. 똘똘한 한 채? 강남은 안 떨어진다? 소용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일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소름 돋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107.8%를 찍었다는 뉴스 보셨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뉴스 댓글에는 역시 부동산은 우상향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영끌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겁을 줍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게 시장 과열의 증거라고요? 착각입니다. 그 숫자의 정체를 까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경매의 감정가라는 건 경매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산정된 가격이에요. 그 사이에 시세가 조금이라도 올랐거나 호가가 뛰었으면 감정가는 현재 시세보다 한참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107%에 낙찰됐다고 해도 실제 시세 대비로 보면 싸게 산 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매 시장이 뜨거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이에요. 일반 매매로 사면은 실거주만 가능하잖아요. 투자 목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매를 통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다 대출 규제도 일반 매매보다 훨씬 느슨해요. 일반 매매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경매로 받으면 70%까지 나옵니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경매인 거예요. 시장이 과열돼서 경매가 뜨거운 게 아니라 규제를 피하려는 돈이 경매로 몰린 겁니다.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매 열풍에 올라탄 사람들이 4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상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엽서야요. 지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받아도 몇 달 뒤에 시세가 더 오르면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침체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거래가보다 약간 싸게 낙찰받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거래가가 감정가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경매 시장의 열기는 얼음장처럼 식어버려요. 지금 뜨겁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하락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반복되는 철칙이에요.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가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대, 30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2016년, 2017년쯤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은 미치도록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뛴 곳이 수두룩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가 각인돼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언제 살까만 고민하지 안 사면 어떨까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하락장을 겪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 강남 아파트가 30에서 40% 빠졌습니다. 강남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수요가 많다는 그 강남이 4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외곽은요? 50% 이상 빠진 곳도 널렸습니다. 그때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본인 돈 1억 5천만 원 넣고 대출 3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대출 비율 70%예요. 경매에서 70% 대출 받는 거랑 똑같은 구조죠. 매달 이자로 150만 원씩 나갑니다. 자, 집값이 30% 떨어졌습니다. 5억이 3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대출은 여전히 3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집값 3억 5천에서 대출 3억 5천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0입니다. 제로예요. 여러분이 넣은 1억 5천만 원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빚은 한 푼도 안 줄었어요. 매달 150만 원은 고스란히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 이야기만 나오면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 왜 샀냐? 네가 사자고 했잖아.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매일 싸웁니다. 집을 잊고 싶어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앱을 끄면 되지만 집은 매일 눈앞에 있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 집이 내 인생의 족쇄라는 걸 매 순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부동산 하락장의 특성을 아셔야 해요. 주식은 떨어져도 거래가 됩니다. 가격을 낮추면 누군가는 사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하락장에 들어가면은 수요 자체가 증발해 버려요. 아예 사라집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10% 낮춰도 안 팔리고 20% 낮춰도 안 팔립니다. 1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2년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이게 부동산 하락장의 진짜 공포입니다.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매도라고.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 모아서 대출 받아서 도장 찍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매도는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잘 팔았다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인생을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 임대 시장이 난리 난다면서요? 집을 사야 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논리죠. 이게 완전한 허구라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칩시다. 이 집을 누가 살까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주택자가 샀거나 1주택자가 샀거나 무주택자가 샀거나 이 세 가지예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른 다주택자가 산다. 그러면 임대주택 수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파는 다주택자한테 있던 임차인은 나가지만 사는 다주택자가 또 임대를 놓으니까요. 임대 물건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1주택자가 산다. 이 사람은 이제 다주택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보유한 두 채 중 하나는 임대를 내놓겠죠. 역시 임대 물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주택자가 산다. 이때는 임대 물건이 하나 줄어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뭐가 또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임차인 수요도 하나 줄어듭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직접제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전세나 월세를 찾지 않거든요. 공급이 하나 줄었지만 수요도 하나 줄어든 겁니다. 시장 균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어떤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행위가 임대 시장을 무너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학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주택자 매물 나오면 전세 대란 난다고 떠드는 걸까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진짜로 이 메커니즘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됐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년 뒤에 임대료 폭등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는 폭등한다고 또 떠들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포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산 사람들이 영끌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으로 들어가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느냐? 팔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오를 때는 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내가 내놓으면 누군가는 사거든요. 하지만 떨어질 때는 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서 팔아라는 조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파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파는 게 나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팔리나. 이미 매물은 쌓여 있고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2년이 지나도 안 팔릴 수 있어요. 결국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과 버티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버티려는 사람은 적어도 마음 준비가 돼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이를 악물고 버틸 각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려고 했다가 못 파는 사람은 대비가 전혀 안 된 데 있어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팔아라라는 조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짚겠습니다. 대출과 시장 흐름의 관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보입니다. 2013년,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무조건 사는 때였습니다. 왜? 시장의 흐름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때 계약금도 없는 신혼부부한테 신용대출 받아서라도 사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1년 반 뒤에 그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습니다. 분양가 외옥의 프리미엄 2억이면 7억이죠. 7억에 70% 대출이면 4억 9천이 나옵니다. 분양 장음 4억 5천보다 대출이 더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됩니다. 빚의 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거든요. 집값이 오르면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내려갈 때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죽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죽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그래요. 양날의 검이에요. 올라갈 때는 수익을 몇 배로 뻥튀기 해주지만 내려갈 때는 손실도 몇 배로 뻥튀기 합니다. 대출 70% 받았으면 내 원금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집값이 30%만 빠지면 내 돈은 전부 날아가고 빚만 남는 겁니다. 집을 사서 10년, 20년 살 것 같죠? 5년도 못 삽니다. 하락장에서 대출 끼고 산 사람들 중에 5년 버틴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돈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도 아니고 대출 조건도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집도 올라갑니다. 위치가 나쁘든 구조가 별로든 다 올라가요. 하지만 시장이 내려갈 때는 강남도 빠집니다. 똘똘한 한 채일수록 더 많이 빠져요. 왜냐고요? 비싼 집일수록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무리해서 산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던지기 시작하면 하락폭이 더 커집니다. 시장의 흐름을 최소 4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4년 뒤에 이 시장이 올라가 있을 것이냐, 내려가 있을 것이냐, 그 판단 없이 지금 경매가 뜨겁다더라, 대출이 70% 나온다더라, 이런 단편적인 정보에 끌려서 집을 사면 4년 뒤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이 오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가격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현금을 모으세요. 대출 여력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그때가 진짜 영끌할 때입니다. 반대로 지금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수 있을 때 파세요. 하락장에 들어가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지금 이 가격에 매수자가 있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시세 차익이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기분 나쁜 순간입니다. 아, 그때 팔 걸. 이 후회가 밀려오는 날이 오기 전에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이겁니다.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간 다음에 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뒤 자산 차이는 수억에서 수십억입니다. 감정으로 집을 사지 마세요. 숫자로 판단하세요. 시장의 흐름으로 결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끌을 고민하고 있는 주변 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아무도 안 하는 부동산의 불편한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